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 교육위원회 이혁재 위원입니다. 저에게 이 포럼 관련돼서 주제를 주셨는데 혁신교육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어떤 주제를 주셨어요. 자, 이게 현장 뭐 교육 그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과연 제가 어떤 이 아주 큰 우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혁신 교육에 대한 과제와 또 더 나아가서 대안까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원고를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적어봤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교육위원이 결국 도의원이거든요. 이제 서울로 치면 서울시의원이고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 교육위원인데 이게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이제 대학을 막 졸업 4학년 때부터 이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교육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교육에 종사했는데 그 당시에 어, 3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 제가 봤을 때 월급이 한 300만 원도 안 될 정도 회사 다니는 그 학부모가 매달 학원에 그 지급한 사교육비가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과연 가계 수입이 300 정도도 안 되는데 한 학원에 자녀 3명이 학원비를 80에서 90 준다면 나머지 예체능 학원이라든지 다른 또 그 비용이 들어갈 건데 과연 이분들의 가정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가 결국은 자녀의 대물림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되고 또다시 이런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오대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공감한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라고 해도 현 사회가 학벌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학벌주의라는 제한 안에서 아무리 우리 교육 운동하신 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혁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 옆에서 우리 계시는 장학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막 흥분을 하십니다. 저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 분위기를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우리 안선영 장학사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혁신 교육은 나쁜 것이다. 혁신 교육은 노는 학교이고 혁신 교육에 가면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게 현재의 어떤 혁신 교육을 반대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 교육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실은 저는 이제 저도 꼭 굳이 진보 보수를 따진다면 이분법적으로 따지게 한다면 저는 아주 가감없이 저는 진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의 개념, 특히 혁신, 혁명이나 혁신은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혁신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일대 대개조를 하는 것인데 과연 혁신이란 용어를 교육에 붙여서 교육혁신,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렇게 붙였을 때 서로 어울리는가,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년의 기한을 두고 계획을 짜고 계속 흘러가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지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고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서 조금씩 변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혁신, 혁명을 덧붙여서 확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과연 이 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전남에도 혁신 학교가 있습니다. 약 전남에 820개 학교가 있는데 약 130개 정도가 현재 혁신 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00개 중에서 약 60%가 혁신 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교육위원이고 4년째 하고 있지만 전남이 어떤 학교가 혁신 학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전면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교육부의 뉴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몇 군데를 지정했는데 9군데의 학부모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철회했고, 이게 국감장 교육 국감에서 이슈된 걸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남이나 저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우리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해서 노후된 시설 확 바꿔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군데나 혁신학교로, 아니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바꾸지 말아달라.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하고 혁신학교를 혼동해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결국 혁신학교 아니냐, 혁신학교로 우리 학교가 되면 또 우리 아이는 대학 가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9개가 지정 철회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 교육, 혁신학교 그러는데요. 실은 저는 지금 교육에서 주장하는 혁신학교가 과연 진짜 혁신학교인가,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고시가 됩니다.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어요.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6개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자기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세 번째가 창의적 사고를 갖추는 역량. 네 번째 심리적 감수성 역량.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 여섯 번째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가르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고에 해당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가 이러이러한 학교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게 우리 혁신학교는 정말로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 공동체 역량이고 아마 또 심리적 감수성이고 창의적 사고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외의 뭔가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이 배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학교가 다 배워야 될 그런 역량을 가르치면서 이 학교는 혁신학교이고 이 학교는 일반 학교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만약에 특수 목적 학교라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수 목적을 가르치는 학교라면 그런 이름을 명명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역량을 가르치면서 굳이 다른 일반 학교와 다르게 표현하는지,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혁신학교 가면, 아까 우리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혁신학교에서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과 손 마주치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는 아이들이 왜 가는 곳이냐면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의미가 과학의 그런 단순히 국영수 공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단은 가르치는 게 지성 함양을 가르치실 겁니다. 저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지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성 부분에서도 가르치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른 역량들을 가르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비중이 일반 학교보다는 일반 학교 지성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일반 학교에서 보통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심리적 감수성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혁신학교에서는 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가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불이익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계에서 말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현재의 대학의 입시 체제 내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어대한 선생님께서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죠? 맞죠? 아까 서울대 법대만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대 법대는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대는 법대가 없고요. 로스쿨로 바뀌었죠. 로스쿨로. 그런데 로스쿨로 바꾼 취지가 뭐냐면요. 취지가 사법고시 한번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법고시를 통해서 뽑아서 판사, 검사 시켜놨더니 변호사 시켜놨더니 오로지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라든지 경제적 이득만 취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판검사, 변호사들은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따뜻한 마음씨, 공동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만든 게 로스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로스쿨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교로 제한한 이유가 바로 4년제 대학교를 나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양과 인성을 겸비했다고 보는 것. 그런데 그 좋은 취지가 밖에서는 이제 로스쿨도 부의 대물림이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4년제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지원 자격도 주지 않는다. 라는 각종 공격에 의해서 다시 사법고시를 부활하자라고 지금 사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도 자,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학력고사에서 너무 주입식 교육이다. 좀 더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 해서 나온 게 수능입니다. 수능. 학력고사 문제하고 수능은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수능에서도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수능도 부족하다. 수능만으로는 정말로 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미국의 그 대입 제도를 표방한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입학사정관제에서도 공부를 못하고 다른 부분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학생만 뽑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일단 기본은 학생으로서 기초학력을 가진 학생, 기본적인 지성을 갖춘 학생 플러스에 자신만의 특기나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게 입학사정관제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간 게 입학사정관제로 했더니 좀 특별한 학생들만 좀 유리하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학생으로 선발하자 해서 나온 게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배웠던 아이들은요, 제가 봤을 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성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이 가장 중요하고 과연 학교에서 우리 대학 무슨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많은 독서를 했는가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 공격을 받죠. 과거에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고위직이나 빽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부정적으로 선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학부모들에 의해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 못 믿겠다, 다시 과거처럼 시험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정시를 확대해라. 결국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정시 확대해서 정시가 지금 40% 받습니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가 아이들가 대통령이 되면 수시를 다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학을 뽑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분은 이번 최종 후보로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학 입시도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혁신교육은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교육이라는 교육이 정말 저는 과거에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하지 않았던 교육이죠. 하지 않았던 교육을 해간 학교로 생각하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학부모나 우리 사회에 전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가 아니다. 혁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 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즐거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공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옆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도 가르치면서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서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학생들을 더 선호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도쯤 들어왔으니까 벌써 한 13년째 됐습니다. 이제 후신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종단 연구를 합니다. 하면
과거 입학사정관 이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과 수학 능력 시험 수능으로 뽑은 학생, 정시로 뽑은 학생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성 부분에서는 수능으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약간 높습니다. 입학 성적 자체가. 그런데 4년 후에 졸업할 때쯤에 그 대학의 학점을 비교해 보면 입학 성적이 높았던 정시 학생들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왔던 학생들의 성취 결과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이게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 봐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공부만 성적만 가지고 뽑았던 학생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선발했던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 긍정적인 인재로 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인가 모 대학교에서 의대생이 동급 의대생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당이 아니라 출교죠. 출교. 대학에서 가장 크게 학생을 벌할 수 있는 게 출교입니다. 출교. 퇴학을 당하면 다시 시험 봐서 그 대학에 들어올 수 있지만 출교를 당하면 다시 시험 봐서도 그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의대입니다. 의대. 그런데 이 학생이 아마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대학 아마 의대를 진학했을 겁니다. 이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대학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아마 정시로 지원했을 겁니다. 정시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만 봅니다. 당연히 뽑죠. 하지만 그 학생의 지성에다가 그 학생이 과거 살아온 역량을 함께 선발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련을 예를 들었을 때 저는 대학의 입시 제도가 먼저 바로 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학 입시 제도에 귀속된 초중고의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혁신 교육이 정말로 현재 대학 입시 체제 내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나 사회에 좀 더 늘 홍보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혁신 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혁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게 혁신 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서분들 말 죄송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